저는 백화점에서 명품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가진 것 없는 전 일할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일자리 정부 초대졸이라도 원했으니 말이지요. 저는 중졸 출신이 일할 수 있는 곳을 돌아 일하다가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층 화장품 매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곳이 정말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같이 일하던 언니들은 일부러 제 발을 밟고 지나가기도 했고, 또 저의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안 올 때 저에게 쌍욕을 퍼붓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서 그 정도 괴롭힘에 무너질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해지기만 했지요. 왜냐하면 전 어릴 때부터 늘 혼자였고 괴롭힘에 익숙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해 버티었고 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에게 샘플링 같은 것도 일일이 다 시연해드리고 또 물건을 사지 않을 것 같은 손님들에게도 차갑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살갑게 대하면서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갑자기 백화점 매니저님께서 저의 매장에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원래는 월말에 컴플레인 걸린 것 있거나 매장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저의 매장 부매니저님을 통해 안내 사항을 전달하는데 백화점 총 매니저님이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저와 직원들은 바짝 긴장을 하고 매니저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진현 씨 이달의 우수사원으로 뽑히셨어요. 조진현님만 유독 우리 칭찬 게시판에 칭찬글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근무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정 사람을 지목하면서 칭찬하는 건 처음 봤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조진현 씨 때문에 우리 백화점 이미지도 좋아지고 손님들도 많이 방문하는 것 같아서 저희 인사팀에서 이제 보너스랑 특별 제안한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 와서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진현 씨의 칭찬과 함께 거기엔 화장품 매대 다른 직원들이 매우 불편하게 응대하고 사람을 차별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몇 달간은 지켜봤는데 또 매장 직원분한테 경고도 드렸는데 피드백이 잘 안 된 모양이죠. 어쨌든 조진현 씨는 너무 수고 많으셨고 덕분에 손님들이 저의 백화점 이미지를 좋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하면서 제 어깨를 두들기고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저를 괴롭혔던 그 직원들은 구석이 박혀 저를 한껏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 직원들은 매장 매니저님이 권유로 일을 그만두었고 저는 위층 명품 매장으로 스카웃되었습니다. 제가 고객 응대를 너무 잘하고 또 제가 온 이후로 매출이 확 올랐다고 해서 위쪽 팀장님이 저의 매니저님께 부탁해서 저를 데려오신 거였어요. 화장품 매대에서 일할 때보다 봉급이 80만 원이나 더 많았으니 저로서는 너무나 횡재한 거였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랐어요. 남들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게 뭐 그렇게 기분 좋을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갈 곳도 없고 어디 기업에서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라서 누군가가 저를 원한다는 말 자체가 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명품 매장에서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해 응대해드렸어요. 오히려 그곳은 VIP 손님들이 자주 오셨는데 더 친절하셨어요. 자주 매장을 방문하시니까 직원들 얼굴도 다 알고 그만큼 저희에게 예의도 갖추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같이 일하는 매장 직원분들도 아래 화장품 매대에서 일할 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서로의 일을 존중해주고 또 서로에게 터치를 안 했으니 저로서는 너무 좋았죠. 어찌되었건 인간관계에서 받을 스트레스는 없어졌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몇 달 일하니 일도 눈에 익고 자주 오는 손님들과도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고 점점 요령을 터득해 나갔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제 응대가 좋다고 매장에 오실 때마다 저를 찾으시는 분들도 생겼고요. 하루하루 일해 나가며 뿌듯함을 느끼고 있을 때쯤 저에게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남자 고객분께서 여자친구 가방을 사준다고 480만 원을 결제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모든 절차를 매뉴얼대로 알려드리고 이제 환불 규정까지 구두로 숙지해둔 다음에 결제를 도와드렸죠. 그런데 결제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저에게 뭐 이만큼 돈을 썼는데 작은 카드 지갑 같은 거 주는 게 없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매장이 카드 지갑만 해도 80만 원이 넘어서 도저히 서비스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 정중하게 말씀드렸죠.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따로 상품이나 이벤트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브랜드가 이벤트 같은 걸 한 적이 없고 또 할인 제도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하자 그 손님은 뭐야 돈을 이렇게 쓰는데 말이 되나?
기분이 확 나쁘려고 하네. 나 그냥 이거 카드 지갑 가져간다. 서비스 괜찮잖아. 하면서 80만원짜리 카드 지갑을 손에 들고 매장을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손님 저희 이거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가지고 나가시면 안 돼요. 하면서 후다닥 달려가 손님이 손에 있던 카드 지갑을 가져왔어요. 손님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찌려본 뒤 와 진짜 안 주네 징하다 징해. 내내 그렇게 일해서 부자 되세요. 뭐 부잣집 사람만 상대하니까 지네가 부자인 줄 아나. 나도 돈 많아. 근데 그냥 서비스 없나 해서 물어본 거지. 내가 거지면 왜 여자친구한테 이런 걸 사주겠어? 하면서 묻지도 않는 말을 하며 가더라고요. 솔직히 완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명품 매장을 와서 80만원짜리 카드 지갑을 공짜로 달라고 하나요? 진상을 많이 봤지만 진짜 그 카드 지갑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다시 그 카드 지갑을 가지고 매장에 들어가자 직원들이 미친 거 아니야? 뭔 저런 진상이 다 있어.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자기야 수고했어. 자기니까 침착하게 응대한 거지. 나 같으면 명찰 떼고 바로 쌍욕부터 나갔어. 아휴 더러워서 진짜 일을 그만두던가 해야지.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을 하고 있을 때쯤 그 일이 생기고 한 3주 정도 지났나 갑자기 누군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가방을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손님이 얼굴을 확인했는데 그때 그 카드 지갑 달라고 진상 부렸던 그 놈이었어요. 전 순간 심장이 쿵쿵 뛰고 보동맥이 걸린 것처럼 긴장이 되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고 상냥하게 손님 무슨 일이세요? 하고 여쭈었죠. 그러자 그 놈이 대뜸 소리를 버럭 지르며 뭐야 내가 이거 400 넘게 주고 샀는데 이 가방에 실밥이 터져 있잖아. 내 여자친구가 얼마나 난리인 줄 알아? 작 싸웠다고? 빨리 환불해줘. 내가 이것 때문에 여자친구랑 싸우고 헤어졌다고. 내 인생 니네들이 책임질 거야? 당장 환불해 하면서 소리를 고래 지르는 겁니다. 아니 진상도 적당히 진상이어야 이해가 되지 갑자기 무슨 3주 동안 쓰셨으면서 실밥이 터졌느냐 어쩌느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었어요. 워낙 고가라서 상품을 내어드릴 때도 하자없는 거 장갑 끼고 전부 확인한 다음에 드리거든요. 어이가 없는 걸 꼭 참고 손님한테 알려드렸죠. 손님 환불 규정이 기한이 지난 상황이라 환불이 힘듭니다. 저희가 가방 들을 때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이제 실밥이랑 매듭 손잡이 그리고 가죽 상태 전부 장갑 끼고 하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때 손님도 확인하셨어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저희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자 그놈은 저 얼굴에 가방을 들이밀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야야, 네가 눈으로 한번 쳐보고 말을 해봐. 이게 하자가 없어. 이 새끼들이 돈에 환장을 했나. 똑바로 보고 말을 하란 말이야. 하면서 가방으로 저 위협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찔끔 나왔지만 꼭 참고 고객님 가방 살펴보니까 안에 사용 흔적도 있고 잉크 번짐도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고객님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라고 하자 그놈이 기차통 삶아 먹은 것 같은 고함을 지르며 아야. 너 내가 처음 얼굴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 내가 카드 지갑 그거 서비스 달라고 했다고 나 그지 취급하는 거냐? 지금 눈빛 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 자를 수도 있어. 우리 아빠가 여기 백화점 VVIP야 알아. 지금 날 뭘로 보고? 우리 가족이 여기서 1년에 쓰는 금액만 억이 넘어가 억이 너네 나한테 이러면 안 돼. 고작 가방 하나로 내 목소리를 크게 만들었지? 무릎 꿇고 나한테 사과해. 네 눈 그따구로 쳐다든 거 사과하라고. 하면서 막고함을 지은 겁니다. 저는 눈을 치켰던 것도 없고 그 손님을 무시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완전 난리였어요. 매니저님이 나와서 상황을 중지하려고 했지만 그놈은 이미 눈깔이 돌아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파트너님이 이제 백화점 경호원을 불렀고 저는 1초가 1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빨리 경호팀 와서 도와줘라 미치겠다. 이러다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 순간 그놈이 제 어깨를 팍 눌러 저를 무릎 꿇고 제 뺨을 때린 겁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놀라 어쩔 줄 몰라 있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이 터졌어요. 그놈은 참 그렇게 못 배웠으니까 여기서 종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말했지 우리 가족 여기 VVIP라고 꼬우면 너도 나 한 대 때려. 너가 날 때릴 수 있을까? 직원의 손님을 타면서 저를 비꼬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속으로 말하던 중 갑자기 한 여자가 그놈 머리채를 잡고 싸다구를 퍽 하고 때린 겁니다. 깜짝 놀라 저는 위를 쳐다봤고 그놈은 얼굴을 맞아 어리나간 상태였습니다. 너 뭐야? 네가 뭔데 날 때려? 라고 하자 그 여자분은 웃긴다. VVIP라고 직원한테 갑질을 내. 뭐 직원이면 손님 못 때린다고 이따구로 지금 행동하는 거니? 내가 니네 아빠보다 등급 높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매니저님은 저 아시죠? 제가 여기 백화점 실적이 몇 프로를 차지하시는지 어줍지 않는 돈 쓰면서 허세 부리지 말고 돈 없으면 분수에 맞게 살아. 누가 누굴 무시해? 돈 많으면 사람한테 갑질해도 되는 거야. 이 새끼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프라이빗 쇼에서도 너 얼굴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회원인 건 맞고 거짓말 치다가 들통나서 눈물 흘리지 말고 그냥 지금 빨리 꺼져. 알바해서 여친 가방 사줬는데 헤어지니까 쪽팔려서 가방이라도 환불받으려고 이딴 짓 떨지 말고라고 하면서 저 대신 통쾌한 복수를 해준 겁니다.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때리려는 찰나 경호팀이 와서 그 남자를 제압해갖고 전 고개를 푹 숙인 채 너무 창피하고 모욕스러워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바닥에 거의 쓰러져 있었어요. 저 대신 복수를 해준 그 손님은 제 손을 잡은 채 저를 일으키며 말을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얼굴 아프겠다. 어떻게 정말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 끝까지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고 눈물만 똑똑 흘리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며 한참을 울다가 진정된 후 얼굴을 뜨고 그 손님을 바라본 순간 전 너무 놀랐습니다. 그 손님도 제 얼굴을 본 순간 깜짝 놀라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VVIP는 언니? 진영이 언니야? 언니가 왜 여기서 이런 숨을 당하고 있어? 아니 진짜 언니 맞아? 너가 어떻게 여길? 나 여기 근무하고 있었어. 어머, 나 너 정말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 어쩜 이래 우리 운명이 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엉엉 울고 있었죠. 영문을 모르는 직원들은 토끼 눈을 뜬 채 1년에 수십억을 쓰는 그 초특급 회원과 제가 어떻게 하는 사이인 거냐고 수금대고 있었죠. 저와 지안이 초특급 VVIP인 그 지안이와의 인연은 십수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사실 저는 고아였습니다. 보육원에 버려진 고아였지요. 외롭고 추운 그 공간에서 전 버려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 나이가 6살이었어요. 너무나 어렸던 남들은 기억도 못할 그 나이에 전 공기의 냄새까지 다 기억이 났지요.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나던 보육원 버려졌던 그 첫날 나에게 애정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엄마의 마지막 한마디 드디어 거머리 같은 걸 떼어낸 기분이네 라고 혼자 중얼거렸던 엄마의 그 한마디는 제 가슴에 처절하게 상처를 꽂혔어요.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긍정적이고 쓸데없이 사교적이었던 겁니다. 고아원에 버려진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야생 속이 동물 같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밥 먹는 것조차 경쟁이긴 하지만 그래도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혼자가 아니란 점에 또 감사했죠. 한 달 만에 적응한 전 고아원 언니 오빠 동생들 갈릴 것 없이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어요. 항상 뭐 먹을 것 있으면 저 혼자만 먹지 않았고요. 또 세월이 흘러 제가 초등학교에 갔을 때는 학교에서 만든 부부를 보육원에 가져와 언니 동생 10명과 콩알만큼 되는 양이라도 나눠 먹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봉사 오시는 봉사자분들께 나 좀 이뻐해달라고 애교도 부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도 항상 주변의 나쁜 아이들은 피해갈 수 없었지요. 보육원에는 친절하고 착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껄렁대고 나쁜 마음을 가진 소위 양아치 같은 애들도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 그 아이들의 악행은 더더욱 심해졌어요. 그 시기에 초등학생인 지안이 그러니까 저를 백화점에서 구해준 그 지안이가 보육원에 오게 되었어요. 파양되어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온 지안이는 상처가 많았고 경계가 무척이나 심했어요. 얼굴은 또 무진장 이뻐서 모두의 시기 질투를 샀고 철저하게 밟혀질 그런 존재였습니다. 혹시나는 역시나가 되었고 지안이는 보육원에 온 날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그런 지안이를 지켜보던 전 먼저 손을 내밀었죠. 이름이 지안이라고 했나? 반가워, 난 진현이. 우리 같이 밥 먹을래? 학교 끝나고 나랑 같이 책 읽고 놀자 하면서요. 지안이는 선뜻 마음을 쉽게 울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았고 지안이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지요. 그렇게 어두웠던 지안이는 저 덕분에 조금씩 미소를 찾았어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도중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수학여행을 2박 3일 가는 날이었어요.
지안이한테 내가 경주 가서 기념품 사오겠다고 이틀만 언니 없이 잘 있으라고 했죠. 왜 제가 지안이를 걱정했냐면 보육원 양아치 애들이 호시탐탐 지안이를 건드리고 괴롭히려고 노리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보육원 생활을 오래 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안이를 못 건드렸지만 제가 없으면 지안이에게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놈들이라 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은 항상 현실이 되는 걸까요? 수학여행을 갔다 온 전 지안이부터 찾았어요. 그런데 지안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지안이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한 아이가 저기 창고로 가던데? 라고 하더라고요. 창고로 가자 지안이가 그 컴컴한 곳에 쭈그려 있었습니다. 지안아, 언니 왔어? 잘 있었어? 라고 하자 지안이는 얼빠진 표정으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지안이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을 펴뜨린 겁니다.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없을 때 그 양아치 놈들이 지안이를 창고에 가두고 안 보이는 곳을 무진장 팼고 그 물이 좋은 남자애가 지안이 몸에 손을 댄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어요. 바로 보육원으로 들어가 그놈 무리들을 창고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 그리고 그 남자에게 말했죠. 내가 지안이 건드렸어? 이 어린애 여기 손등에 멍이랑 허벅지에 피 먹는 거 다 니네가 있지. 니네 진짜 미쳤냐? 왜 그래? 애가 너한테 피해준 것도 없잖아. 왜 그러냐고? 니네 진짜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화를 냈고 그놈은 화가 나서 제게 손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산전수전 다 겪고 그때 당시 키도 크고 그 남자의 만큼 살집도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뒤엉켜 싸웠어요. 하지만 아무리 제가 힘이 좋아도 여자라 그 남자한테 못 이겼습니다. 당연히 저도 얼굴이 통통 부었어요. 하지만 지안이를 위해 복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화를 냈어야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더 밟을 테니까요. 제가 그 남자애보다 훨씬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제가 기죽지 않고 소리를 내고 발악을 한 덕분인지 그 이후부터는 그 놈들이 지안이를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얼굴이 통통 부은 절 본 지안이는 언니 미안해. 나 때문에 언니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언니 진짜 성공해서 꼭 이 은혜 갚을 거야. 나 진짜 언니 없었으면 이 세상이 없었을 거야. 언니는 내 친언니야. 하면서 펑펑 울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 외롭고 고독한 보육원 생활을 버티었어요. 그러다 보육원 원장님께서 비리 관련으로 구속되었고 거기 직원들도 불구속되거나 소송에 걸려 보육원 애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안이와 저도 헤어졌어요.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예 독립을 해서 기술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 제가 고아라는 게 전교에 소문이나 왕따를 당했습니다. 의지할 곳 없던 전 결국 참지 못하고 자퇴를 했고 그렇게 폐인 생활을 지속하던 중 정신을 차리고 일자리를 구했던 거였죠. 고깃집 청소, 헬스장 카운터 등등 거의 몇 년 동안 알바 생활을 전전하다가 서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야 그 백화점에 입사해 나름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안이를 만난 거였어요. 게다가 지안이는 VVIP에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전 눈물을 흘리며 지안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고 그 호리호리했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당차고 멋있어졌냐고 하자 지안이는 펑펑 울며 제게 말하는 겁니다. 지안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쇼핑몰 피팅 모델 일을 했나 봐요. 애가 이쁘장 아니까요. 그러던 중 중국 쪽에서 연예계 데뷔 비슷한 제안이 왔고 지안이가 중국으로 넘어갔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사기 계약이었고 중국에서 고생만 엄청 했대요. 그런데 그게 기회였던 거였죠. 거기서 중국어를 현지인 수준으로 익힌 지안이는 이제 머리를 써서 20살이 되자마자 중국에서 옷 물건을 대량으로 떼다가 한국에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벌인 겁니다. 중간 마진이라고 해야 하나요? 애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일도 그 어린 나이에 추진했던 거였죠. 온라인 쇼핑이 돈이 될 걸 아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며 일을 하고 있을 때쯤 중국에서 활동하는 굉장한 부호를 만나 결혼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들 사람이 정말 엄청난 부자 중국의 기사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연한 기회로 그 남자를 만난 지안이는 순식간에 사모님이 되었고 이제 발에 채이는 게 돈이니까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또 남는 시간에는 고아원에 가서 물품 기부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한국 오면 정말 몇 억은 기본으로 쓰고 가니까 백화점 직원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자자했던 거였고요. 전 지안이가 당당해지고 또 행복해졌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안이는 말했어요.
언니 내가 성공해서 언니 은혜 갚는다는 말 잊지 않았지? 나 이제 그 약속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어. 언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언니 내 친언니 같은 사람이잖아. 여기서 고생하지 마. 여기서 언니가 손님한테 뺨 맞을 정도로 잘못한 거 없어. 언니는 사람을 살린 사람이야. 죽을 뻔한 날 살렸다고. 언니 일 그만둬. 나 같이 일하자. 나 진짜 언니 얼마나 그리웠는지 알아? 언니 얼마나 애타게 찾은 줄 아냐고. 하면서 제 품에 안겨 펑펑 울었죠. 저희는 정말 친자매 같은 사이였거든요.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애틋했습니다. 그렇게 전 지안이 제안으로 백화점 일을 퇴사했어요. 지안이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중국 이거 물품 마진 사업에서 한국지사 대표 매니저가 필요했는데 그 자리 언니가 하라고 하면서요. 저는 정말 그래도 되냐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냐고 물으니 지안이는 당연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저는 한국지사 대표 매니저를 하면서 순식간에 억대 현봉을 받는 그런 잘나가는 커리어먼이 되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서비스 업종이 있다 보니 서비스 업계 관련 상황은 바싹하게 파악한 상태이고 또 백화점에서 익혔던 생태계를 회사에 적용하니 금방금방 회사가 커졌죠. 사실 회사라고 해봤자 저랑 지안이 그리고 직원 한 명이 다였지만 매출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전 너무 행복했어요. 지안이를 다시 찾을 수 있어서요. 그렇게 전 지안이 덕분에 손님에게 갑질당한 한도 풀고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게 되었지요. 지안이와 전 매일 만나도 부족할 정도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서로 그간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풀어내느라 매일 만나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안이도 중국에서 고생을 엄청 했더라고요. 지금 남편을 만난 스토리도 정말 기적 같았고요. 저도 보육원을 나와 고등학교에서 엄청 괴롭힘 당한 것을 지안이와 함께 공유하면서 상처 치유도 하고 정말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날들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안이는 결혼식 때 부모님 석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언니 결혼식 때 꼭 가족석에 앉아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언니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난 결혼할 때 그게 한 해 되었어. 남들은 친정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챙겨줬는데 난 그게 없고 혼자 다 해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언니 내가 언니 결혼할 때까지 껌딱지처럼 붙어서 친동생처럼 해줄 거야. 또 친엄마처럼 언니가 나의 친엄마이자 친언니였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역할 해줄게. 나 언니 만나서 너무 행복해. 우리 다시 헤어지지 말자 알겠지?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네요. 그렇게 저와 지안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기적적인 만남 끝에 안정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둘 다 보육원 출신이라 복지에 관한 관심도 많아서 주말마다 복지관과 보육원에 가서 봉사를 하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애틋해요. 쟤네도 전장이겠구나. 얼마나 사는 게 힘들까? 저기서도 파벌이 있겠지? 하면서요. 다 저와 지안이가 겪은 거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상처를 극복하고 잘 살고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 열심히 살면 다 보상받나 봐요. 살다 보니 이런 순간도 있네요. 정말 세상에 감사합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